안녕하세요. 은평성모병원 박민현입니다. 오늘은 자해와 자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해행동, 특히 청소년 자해행동이 증가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수의 자해행동이 자살 의도가 없는 비자살적 자해행동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평남 제5판에서는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5일 또는 그 이상 신체 표면에 고의적으로 출혈, 상처, 고통을 유발하는 행동, 예를 들자면 칼로 긋기, 불로 지지기, 찌르기, 과도하게 문지르기 등을 자신에게 스스로 가하며 반복적인 자해행동이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개인이 알고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평남에서는 정의가 신체 표면에 손상을 주는 경우로 비자살적 자해행동이 국한되어 있는데 자살 의도가 없는 약물 과다 복용, 즉 음독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음독 집단과 신체 표면 손상을 가한 집단이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기에 비자살적 약물 과다 복용도 자해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비자살적 자해는 최근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에서 적어도 6.5% 이상, 많게는 20%를 웃도는 비율의 청소년들에게서 비자살적 자해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사례 중 국내에서는 약 24%, 서구권에서는 29에서 63% 정도가 비자살적 자해로 소아응급실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해행동은 통계적으로 보통 12세 전후로 시작해서 15세 정도에 가장 피크가 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감정 조절, 충동 조절이 미숙한 청소년 시기에 더 많을 수 있고 나이가 들면서 뇌의 성숙이 일어나며 성인기로 갈수록 자해가 줄어든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자해행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적절한 대처 전략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 정서에 압도되거나 피하고 싶을 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왜 자해를 했니? 라고 물으면 자기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감정인식 및 표현이 미숙할수록 감정 조절이 더 어렵고 자해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남 제5판에서는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기대하에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 느낌 또는 인지 상태로부터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긍정적인 기분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해행동의 동기가 긴장이완과 부정적 정서 회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해가 심적 고통에 대한 일종의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해를 통해 기분이 좋아지고 안도감을 얻게 되는 경우 보상행위로서 자해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그러한 느낌을 유지하려고 하는 학습 효과, 즉 정적 강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인식하여 무력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다른 것은 통제할 수 없다고 해도 자신의 신체는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해를 통해 통제감을 획득하려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비자살적 자해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의도적인 관심 끌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연구에서는 관심 끌기 목적으로 자해행동을 하는 경우는 4% 정도로 적었었다고 보고되고 있고 대개는 자해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목도하였을 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쉬운 것을 청소년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에 은밀하게 자해행동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약 50% 정도만이 자신의 자해를 타인에게 밝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지지받지 못한 경우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결과가 좋지 못하면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자기를 비난하며 처벌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해를 통해 자신을 벌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일시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미디어, SNS 영향에 따라 자해 유병률이 급격하게
급격하게 늘었다는 보고들이 있는데요. 비자살적 자해 발생이 사회적 전염, 예를 들어서 친구가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것,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에서 비자살적 자해에 노출되는 것에 높게 영향을 받고 자해를 수용, 인정받기 어려운 환경일수록 주변에서 자해에 대한 비난만 받아오며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다가 자해를 하는 것을 SNS에 업로드하며 공감을 유도하기도 하고 비슷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또래 관계를 찾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